탈당 후에 이제 국민의당 입당 그리고 의원직 상실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최명길 전 의원 글쎄요 1년이 참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뭐 대법원 선고가 있고 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재판을 이제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소가 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뭐 좀 억울한 마음이 한이 없지만 어쨌든 항변할 길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비문 진영의 의원으로 3월 29일에 탈당을 했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제 김종인 전 의원을 돕기 위해서 탈당을 했었던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도우면서 뭐 측근 의원으로 그리고 이제 대변인으로 활동까지 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구 활동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40석에서 39석으로 의원수가 줄어들게 됐죠. 최명길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짚고 근데 어떻습니까? 전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 최명길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인사란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 좀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존재감 제로인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안철수 그 대표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줬던 국회의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뭐 평소에도 헤맸지만 좀 앞으로도 당분간 헤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참 국회 본회의장 혹시 김 PD 준비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강병규 기자. 네. 의원직을 잃게 되자 바로 본회의장에 최명길 의원 자리가 저렇게 텅 비어 있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금 보면 명패에 불도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빈자리임을 알리고 이제 좀 있으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자리이긴 한데요. 자, 근데 오늘 최명길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료 의원들이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게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내는 사진인데요. 잘 안 카메라에 보이실 표착이 거라서 됐군요. 예, 참으로 유감스럽고 야속하게 생각한다. 정치하면서 지금까지 숫하게 선거 관련 판결을 접했는데 너무 애속하네요. 라고 했는데 애속이 아니라 애석합니다. 라는 뜻인데 지금 제대로 고쳐져서 다시 나왔네요. 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대표도 SNS를 통해서 송파을 주민들, 그러니까 지역구 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송파을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된 최 전 의원이었는데 라면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강병규 기자가 조금 전에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했는데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최명길 전 의원한테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제안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 이제 최명길 전 의원이 쓴 책에 좀 등장을 하는 에피소드인데요. 그래요? 2012년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하던 당시에 비례대표 8번을 만들어놨다. 최국장, 당시에 이제 MBC의 보도국장이었기 때문에 최국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정계에서 상당히 좀 거물급 인사였을 때 최명길 전 의원이 뭐 이제 단독 인터뷰 같은 것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보수 뭐 친박계의 어떤 좀 기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서 저런 제안이 좀 있었다는 에피소드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최명길 전 의원을 보수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의원들은 봤는데 전 작가님 실제로 저 얘기가 맞는지 좀 궁금한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보진 못했지만은 최명길 그 전 의원이 이야기한 건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좋아하는 타입의 이 형이죠. 예. 굉장히 까칠하고 예. 그러면서도 좀 깔끔하고 이런 타입을 좋아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네. 새로운 또 사실이 알려졌군요. 근데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송파을 지역구 의원이었다 보니까 송파을에 누가 가게 될 것이냐, 뭐 빅매치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용환 데스크가 좀 준비를 해보셨죠? 알겠습니다. 이제 송파을 탈당 후에 이제 국민의당 입당 그리고 의원직 상실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최명길 전 의원 글쎄요. 1년이 참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뭐 대법원 선고가 있고 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재판을 이제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소가 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뭐 좀 억울한 마음이 한이 없지만 어쨌든 항변할 길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비문 진영의 의원으로 3월 29일에 탈당을 했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제 김종인 전 의원을 돕기 위해서 탈당을 했었던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도우면서 뭐 측근 의원으로 그리고 이제 대변인으로 활동까지 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구 활동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40석에서 39석으로 의원수가 줄어들게 됐죠. 최명길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짚고. 근데 어떻습니까? 전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 최명길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사람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 좀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존재감 제로인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안철수 그 대표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줬던 국회의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뭐 평소에도 헤맸지만 좀 앞으로도 당분간 헤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참 국회 본회의장 혹시 김 PD 준비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강병규 기자. 네. 의원직을 잃게 되자 바로 본회의장에 최명길 의원 자리가 저렇게 텅 비어 있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첫 배지 도전. 지금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배지를 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아마 그런 계획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 보시죠. 배지를 달아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역대 대통령들 한번 쭉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한두 번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는 대선 필수다 해서 송파을 지역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 세 명의 머릿속에 생각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저 멀리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송파을 지역이 단순한 여러 정말 수백 개의 지역구 가운데 하나지만 송파을 지역이 지금 벌써부터 훅끈 달아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빅매치가 정말 성사가 될까요?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듣고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건 아니다. 저기 아까 이제 플레이어로서 같이 좀 경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이제 송파열 자리가 비었는데 혹시 그건 아니다. 그거는 내가 첫 출마했던 자리고 내가 거기에 20몇 년째 살고 있으면 최 의원이 잘못되어서 그래 되더라도 출마 자체를 그쪽으로 안 합니다. 내년에 내가 지방선거를 총치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번 더 하려고 그러면 지방선거 망치죠. 일단 홍 대표는 부인은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 작가님 보시기에 홍 대표가 송파을에 정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송파을에 출마한다는 거는 당 대표로서 매우 구차하게 보일 거예요. 송파을은 어쨌거나 상당히 자유한국당 정서가 있는 보수 정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거기에 나올 정도라면은 그 당의 미래는 별 볼 일 없는 거죠. 또 박원순 시장 자체도 서울시장이란 자리에서 밀려나서 송파을에 이 추리하게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세 사람 가운데에서 송파을에 나올 경우 제일 모양새가 빠지지 않는 그럴듯한 사람은 안희정 지사 이렇게 안희정 볼 수 지사. 있죠.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는 충남지사로 나와도 당선이 되겠죠. 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고 나머지 두 사람은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가능성을 따진다면 안희정 지사가 아마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셨는데요. 대신 자, 이제 다른 네. 이제 강력한 후보를 내놔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에서 참신하고 젊고 그런 후보를 내놔야 되겠죠. 근데 노은지 기자, 생각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죠. 변호인이었죠. 네. 유영아 변호사가 혹시 송파을 지역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지난번 그 총선 공천을 할 때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이제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엄청나게 항의성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었는데 맞아요. 뭐 송파를 이제 거기에 이제 적을 두고 계속 지역구 관리는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리고 유일호 전 경제부 총리도 있고 이래서 한국당에서 어떤 분들이 또 경쟁자로 나올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노은지 기자가 좀 전에 우리 전 작가님이 안희정 지사 출마 가능성이 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안 지사 측에 좀
내부를 좀 노 기자가 취재해봤는데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일단 말을 너무 아껴서 뭔가 명확한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는데 다 안 지사 본인이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충청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겠죠. 이 틈을 타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성북구청을 비롯해서 강북구청에서 강연도 하고 강연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좀 들어보니까 안 지사의 어떤 참모들이 계속 이렇게 언론 접촉면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연 정치를 조금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지사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게 재보선이라는 게 뭐 하나의 지역구긴 하지만 내년 6월에 이제 이 송파울 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긴 하지만 굉장히 좀 상징성이 클 것 같고요. 각 정당 간의 기싸움,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거든요. 좀 원래 재보선이라는 것은 그 후보 개인으로 당선되는 게 아니라 네. 당력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총선할 때는 각각 뛰는 건데 네. 이 보궐의 경우는 지금 당에 대한 지지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예. 하나의 심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내년 굉장할 겁니다. 아, 네. 굉장할 것이다. 네. 아, 근데 이 강병규 기자,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안희정 지사가 어디였습니까? 강북구청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병규 기자가 직접 다녀왔었잖아요. 예, 그때 뭐 원래 네. 조촐하게 식사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혼났죠. 예, 제가 혼났는데 그래도 뭐 취재를 다녀왔으니까 네. 네, 제가 가서 이제 원내 진입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등을 좀 물어봤는데 그 영상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다음 뭐 행보는 어떻게 좀 결정되신 거예요? 좀 혹시 결정은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예, 연말 연초쯤에 예, 적절한 시점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적절한 시점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혹시 공개하실 아무래도 도지사는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식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연말 연초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안희정 지사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결국에 안희정 지사는 이제 친노계 인사란 말이죠. 지금 또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글쎄요, 이것이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네. 그런 점에서 안 지사가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죠.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당선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의 친구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통했어요. 네. 그러면 안 지사의 경우는 어떤가? 이광재 뭐 저기 안희정 이렇게 있으면서 이광재 지사가 밖에 일을 봤다면 안희정 의원은 말하자면 안살림을 본 거예요. 예. 아내 같은 사람이다. 아내 같은 노무현 대통령에 있어서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안희정의 폭발력은 상당히 있을 거고 또 그거를 견제하는 청와대라든가 당내, 여당 내의 견제 심리도 있기 때문에 네. 안희정 지사가 앞으로 아마 헤쳐나가야 할 길이 굉장히 험난한데 그런 점에서 원내 진입은 꼭 필요합니다. TBS 꼭 달아야 할 구호고쇼 백반토론.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그 지진 성금 얼마 내셨어요? 500 냈지. 아이, 피해 본 곳이 또 많은데 고양이도 하고 하기 때문에 500. 손 크시다. 그지? 억 단위로 성금하는 연예인들도 있던데 몇 천도 아니고 500. 한 게 어디야? 그러니까요. 했잖아. 한 게 어디야? 그 돈 보내고 그 세금 공제 신청 안 했어. 그게 또 어디야?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5년 동안 혈세 낭비한 거 다 합치면 200조는 넘죠. 넘겠구나. 아, 뭐 물어봐 그런 거를. 난 계산도 안 해본 걸 나는 모르지 나는. 어쨌든 손이 크시잖아요. 돈도 만져본 사람이 잘 만지잖아. 난 쭉 만져본 결과 천 단위, 만 단위, 억 단위 쪽이 아니야. 나는 조 단위 쪽이 편해. 아하. 잘 맞아요 쪽이. 1조, 2조, 22조, 100조, 122조. 이런 입에 쫙쫙 붙잖아.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 아니면은 다 편하죠, 뭐. 내 지갑에서 나간 돈 아니면은 큰 손 되는 거 쉬워. 쉬워. 잘할 수 있어. 누구나 이건 잘할 수 있어. 잘하셨어요. 과찬이십니다. 오늘도 여기 빈손으로 오셨어요? 그래, 나 요즘 돈 없잖아. 저런. 빈손이 편해. 사비 털어 쓰는 건? 불편해. 그럼 내 돈 한 푼 안 드리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알려드려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아. 어딘지 몰라도 뭔가 내 취향은 알 것 같아. 싫어하지 마.
난 좋은데 충분히 알고 있어. 이거만 넘쳐나. 괜찮아. 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좋으면 혼자 가시오. 난 추워서 이쪽 들어가려니까. 나도 이쪽에. 어머나? 이쪽 가지고. 어차피 같이 갈 거면서. 뭐. 여기? 문이나 열어요. 아, 이쪽이야? 예. 웬일이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저요? 예. 저야 뭐 늘 똑같지요. 나라 걱정하고. 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고. 나라 잘 돌아가야 할 텐데. 그 나라 걱정을 끊어보시는 건 어때요? 오히려 나라에 걱정을 많이 끼쳐 놓으셔놓고 뭘 걱정을 하신대.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면 안 되지. 뭐라 주워야지, 지금. 역전의 발판. 희망. 그런 걸 봐야지. 지금은 괴롭더라도 우리 사회에 다시 뭉쳐야 된다. 왜?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된다. 나는. 마찬가지지, 함께지. 두 개 다지, 우리는. 그럼 요샌 어떤 희망들을 보고 계십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다 이런 식으로 털어대는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사법 적폐 쪽은 못 털게 하라. 아하. 어떻게 다 털어? 남겨놓은 건 있어야지. 그게 인간적이지. 그 인간적이지. 그 사법 적폐들이 또 열일을 해요. 그럼 알게 모르게 열일하거든. 티나게도 하고. 티 안 나게도 또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야 3당 좋잖아. 저는 아주 듬직하게 봅니다. 그치요. 그 내년도 예산안 가지고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 예. 소방 경찰 인력 확충한다고 다들 지들고만 걸어놓고 지금 안 해줘. 반대야. 자기들이 한 말 그 얼마 안 돼. 전부 자기들이 스스로 뒤집어. 아동수당이랑 기초연금 시기도 빨리 해주면은 지금 정부 잘한다고 지방선거 때 영향 끼칠까봐 그 선거 뒤로 미루제잖아요. 자기들 멋대로야. 선거가 먼저지. 먼저지. 아이 설마 국민 행복이 먼저겠어? 국민들한테 필요하고 좋은 일들도 그 자기들 이속부터 챙겨서 따져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반대하는 자세. 참으로 이 와중에 든든합니다. 셋이서 나 그냥 합쳤으면 좋겠어. 그래, 그 쇼도 길어지면은 지루해요. 그러니까. 예, 간 너무 보지 말고. 어차피 셋 다 운명은 똑같잖아. 현 정부가 잘할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운명. 나라가 잘 돌아갈수록 본인들 존재감은 희미해지는 운명이다. 그래도 4% 5%짜리라도 여소야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하지 않습니까? 뿌듯합니다. 더 많이 반대하고 더 많이 자기들이 한 말을 뒤집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많은 아바타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극하고 또 이런 와중에도 희망을 보는 것이 우리 귀염둥이 언론들 아하. 많지 않습니까? 조평일보를 필두로 해서 그냥 쫙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한다니까. 마치 잘못한 거 그냥 하나만 걸려라. 그냥 학수고대하는 듯한 뭔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못해라, 안 되라. 근데 이제 그걸 안 숨겨. 대놓고 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OECD가 비판했다. 이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 근데 알고 보면은 비판을 안 했어. 그것도 이게 이례적이도 않아. 심지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어. 이 사실을 파보면. 한둘이 아니죠. 엄청 웃겨 이거. 그런 게. 적폐청산하는 것도 싫어하는 게 너무 티가 나요. 티 많이 내더라. 며칠 전에 대법원장 연설 내용도 보수 매체 취향에 맞게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하질 않나. 전문 용어로 그게 이간질 효과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직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자신감. 깡은 있어. 깡은 있어.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막 이렇게 사설도 쓰고. 깡은 있는데 되게 징징대. 그지요? 참 징징대. 그런 언론들이 심지어 많기까지 하니까. 정부가 잘하는 건 어떻게든 축소하고 얘기 안 하고. 이게 별것도 아닌 거 침소봉대가지고 레레레레 하고. 꼬장 하더라고. 되게 깐깐해 아직은 진짜. 징징 아니면 꼬장꼬장. 그게 적폐청산이 싫어서 그래. 무서웠어. 아, 그래서 우는구나. 그래 우는 거야. 참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해도 어쩌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 세력들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응? 더 많이 애국하고 극하고 조작하고 극하고 개혁과 정상화의 반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징징징 울어주는 귀염둥이 언론들이 돼주길 바란다. 이런 저는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없어지기 전까지 어리광 부리는 것도 재밌게 봐주면 됩니다. 수고들 해주시 바랍니다. 다들 둘 셋
파이팅! 고맙습니다. 희망 고문 당하시느라 MB님도 노고 많으시네요. 뭐래 지금? 밥 먹고 가요. 아, 지금 여기 이게 밥 무슨 뜻이야? 맛있어요. 아, 그게 뭔 말이냐고? 여기 백반이 아주 좋아. 아니, 말이 되는. 동작 그만. 딱딱했어. 깜짝이야. 왜 또 장난질이야?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깨끗한 건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라면 냄비 받침으로 쓰던 것을 줬을 것에 자국 나 있는 거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깨끗해. 네 봐. 깨끗하네. 아니, 아주. 양 선장, 얘기 끝났으니까 배문 걸어장 물론 출발하세요. 왜 또 어딜 갈라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무엇을 그렇게 알라고 그래. 이거 왜 이래?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이래봬도 입에 나온 여자야.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그것이 어떤 인간이 자기 친구 신분증을 빌려서 그걸로 사기를 쳤다잖아. 뭐 사기? 그래. 그래서 그 친구 이름으로다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금은 친구한테 물게하고 휴대전화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갖다 팔았다는 것이요. 세상에. 그게 무슨 친구야. 웬수지.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 의리에 난 털 밑장을 확 다 빼가지고 인간을 좀 만들어 골라니까 양선장 뭐단가 빨리 출발 안 하고 배문 걸어 장가.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무엇을 어쩌게 거기다가. 어제 못한 거. 뭐. 죽이자. 두 번 했어. 세상에 어떻게 살벌하게 그래. 아니.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죽이자. 그래.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다는 그 죽이자 말이지. 주기자. 근데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임 오느라 바쁠 것인데 그러니까 물 시간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전화가 먼저 거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여자가 밀렸니?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인간이 친구 신분증을 빌려가서는 그걸로 사기를 쳐. 알아. 그래. 주기자가 벌써 물었구나. 근데. 뭐?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왜? 세상 이럴 수가. 왜? 왜 난리야? 지금 전화 이거 얘기도 안 하는데. 주기자 말이. 글쎄 그 인간이 그딴 식으로 다른 친구들 10명한테도 사기를 쳐왔대. 무엇이요? 사실이요? 그래. 그 인간 진짜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 볼라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은 CD 밑장에서 노래 틀어 얼른 출발하게. 도련님. 문 닫혔다. 문 연 줄 알았지? 닫혔어. 양 선장이 문 닫았네. 문 연 줄 알았냐? 도련님. 문 연주. 도련님. 문 연 줄 알았냐고. 도련님. 문은 닫혔어. 평소에도 헤맸지만 좀 앞으로도 당분간 헤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참 국회 본회의장 혹시 김 PD 준비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강병규 기자. 네. 의원직을 잃게 되자 바로 본회의장에 최명길 의원 자리가 저렇게 텅 비어 있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금 보면 명패에 불도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빈자리임을 알리고 이제 좀 있으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자리이긴 한데요. 자, 근데 오늘 최명길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료 의원들이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게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내는 사진인데요. 잘 안 카메라에 보실 표출됐군요. 거라서 예, 참으로 유감스럽고 야속하게 생각한다. 정치하면서 지금까지 숫하게 선거 관련 판결을 접했는데 너무 애속하네요. 라고 했는데 애속이 아니라 애석합니다. 라는 뜻인데 지금 제대로 고쳐져서 다시 나왔네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대표도 SNS를 통해서 송파을 주민들, 그러니까 지역구 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송파을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된 최 전 의원이었는데 라면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강병규 기자가 조금 전에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했는데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최명길 전 의원한테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제안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 이제 최명길 전 의원이 쓴 책에 좀 등장을 하는 에피소드인데요. 그래요? 2012년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하던 당시에 비례대표 8번을 만들어놨다. 최국장 당시에 이제 MBC 비례에 탈당을 했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제 김종인
전 의원을 돕기 위해서 탈당을 했었던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도우면서 뭐 측근 의원으로 그리고 이제 대변인으로 활동까지 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구 활동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40석에서 39석으로 의원수가 줄어들게 됐죠. 최명길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짚고. 근데 어떻습니까? 전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 최명길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사람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 좀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존재감 제로인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안철수 그 대표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줬던 국회의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뭐 평소에도 헤맸지만 좀 앞으로도 당분간 헤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참 국회 본회의장 혹시 김 PD 준비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강병규 기자. 네. 의원직을 잃게 되자 바로 본회의장에 최명길 의원 자리가 저렇게 텅 비어 있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첫 배지 도전. 지금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배지를 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아마 그런 계획도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보시죠. 배지를 달아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역대 대통령들 한번 쭉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한두 번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는 대선 필수다. 탈당 후에 이제 국민의당 입당 그리고 의원직 상실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최명길 전 의원 글쎄요. 1년이 참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뭐 대법원 선고가 있고 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재판을 이제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소가 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뭐 좀 억울한 마음이 한이 없지만 어쨌든 항변할 길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비문진영의 의원으로 3월 29일에 탈당을 했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제 김종인 전 의원을 돕기 위해서 탈당을 했었던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도우면서 뭐 측근 의원으로 그리고 이제 대변인으로 활동까지 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구 활동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40석에서 39석으로 의원수가 줄어들게 됐죠. 최명길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짚고. 근데 어떻습니까? 전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 최명길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사람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 좀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존재감 제로인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안철수 그 대표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줬던 국회의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보도국장이었기 때문에 최국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정계에서 상당히 좀 거물급 인사였을 때 최명길 전 의원이 뭐 이제 단독 인터뷰 같은 것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보수 뭐 친박 의 어떤 좀 기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서 저런 제안이 좀 있었다는 에피소드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최명길 전 의원을 보수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의원들은 봤는데 전 작가님 실제로 저 얘기가 맞는지 좀 궁금한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보진 못했지만은 최명길 그 전 의원이 이야기한 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좋아하는 타입의 이 형이죠. 굉장히 예. 까칠하고 예. 그러면서도 좀 깔끔하고 이런 타입을 좋아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네. 새로운 또 사실이 알려졌군요. 근데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송파을 지역구 의원이었다 보니까 송파을에 누가 가게 될 것이냐, 뭐 빅매치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용환 데스크가 좀 준비를 해보셨죠? 알겠습니다. 이제 송파을 탈당 후에 이제 국민의당 입당 그리고 의원직 상실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최명길 전 의원 글쎄요. 1년이 참 이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뭐 대법원 선고가 있고 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재판을 이제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소가 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뭐 좀 억울한 마음이 한이 없지만 어쨌든 항변할 길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비문 진영의 의원으로 3월 29일 해서 송파을 지역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 세 명의 머릿속에 생각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저 멀리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송파을 지역이 단순한 여러 정말 수백 개의 지역구 가운데 하나지만 송파을 지역이 지금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빅매치가 정말 성사가 될까요?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듣고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건 아니야. 저기 아까 이제 플레이어로서 같이 좀 경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이제 송파을 자리가 비었는데 혹시 그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첫 출마했던 자리고 내가 거기에 20몇 년째 살고 있어요. 최 의원이 잘못되어서 그래 되더라도 출마 자체를 그쪽으로 안 합니다. 내년에 내가 지방선거를 총치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번 더 하려고 그러면 지방선거 망치죠. 일단 홍 대표는 부인은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 작가님 보시기에 홍 대표가 송파을에 정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송파을에 출마한다는 거는 당 대표로서 매우 구차하게 보일 거예요. 송파을은 어쨌거나 상당히 자유한국당 정서가 있는 보수 정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거기에 나올 정도라면은 그 당의 미래는 별 볼 일 없는 거죠. 또 박원순 시장 자체도 서울시장이란 자리에서 밀려나서 송파을에 이 추리하게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세 사람 가운데에서 송파을에 나올 경우 제일 모양새가 빠지지 않는 그럴듯한 사람은 안희정 지사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